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72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라쿠니 너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아니? 팟캐스트 하고 있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경님. 네. 네, 오래간만에 초대되었습니다. 저 캐니알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이름은 이수겸이고 로블록스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네,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멀리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제 주제는 미국에도 IT 겨울은 오는가, 이런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여봤어요. 미국부터 온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미국부터 왔나요? 뭐 사실상 그렇긴 한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뭐 세계 경제 상황이 다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뭐 미국에서 일어나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어떤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느리게 진행되는 게 있더라도 이런 거는 거의 뭐 동기화가 돼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네요. 네. 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IT 겨울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단 투자들이 좀 얼어붙었고, 또 뭐 신규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들은 조금 이제 위기 혹은 이제 폐업 이런 소식들도 조금씩 들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떤 분위기일까? 한국이랑 좀 다른 면들은 없는지, 혹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서 수경님께 이렇게 먼 걸음 부탁을 드렸는데, 또 얼마 전까지 아프셨다면서요. 이번에 이제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는데 지금도 그 감기 후유증으로 좀 냄새를 잘 못 맡고 좀 되게 무기력하고 그렇거든요. 아무리 네네. 봐도 이게 코비드 증상인데 코비드 검사를 해봐도 계속 네거티브로 나오고 플루 검사를 해봐도 네거티브로 나오고 이게 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아무도 내가 왜 이런 후유증을 겪는지 규명해주지 않는 것일까? 좀 그래요. 그렇군요. 네네. 네, 하지만 뭐 좀 이제 좀 일어나서 좀 회복이 된 상태고요. 네, 음, 겨우겨우. 네. 그런 와중에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진행하려고 좀 자료 조사를 해봤었는데, 아사님 요거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구조조정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뭐 올해 뭐 많이들 뉴스 보셨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많이 있었죠. 레이오프, 미국에서 이제 레이오프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알려진 것만 실제까지는 다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10,000명 정도 규모, 전체 인원의 한 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도 중단한다고 했고, 예. 이게 한국에도 영향이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조금씩 들리는 소문에는. 그리고 애플도 내년 9월까지는 고용을 중단하기로 했고, 구글도 아마존처럼 10,000명 정도를 레이오프한다는 얘기가 소문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부정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1,000명 이하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 또 저희가 아는 규모에서 제일 큰 건 메타죠. 옛날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네. 이제 13%인 11,000명. 네, 직원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8만 명 막 이렇게 되니까요. 네. 트위터는 사실 IT 겨울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트위터는 너무 이렇게 뭐 네. 휘하도 되고 이렇게 거기 어그로꾼인가요? 뭐 그러니까 트위터 직원이 아닌데 트위터 직원인 척하면서 자기 잘렸다고 막 뭐 이런 사람들도 네.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도대체 실제 분위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IT 겨울 때문에 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여기도 한 네. 3,700명? 그리고 뭐, 어도비, 뭐, 엘라스틱, 시스코, 로쿠도 뭐 이렇게 넷플릭스 다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레이오프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레이오프스.FYI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마 에어테이블 같은 거 쓴 것 같은데,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회사마다 규모와 이거를 다 이거 아마 집단 지성이겠죠? 네. 막 정리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회사도 너무 많긴 한데, 이 사이트를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저는 약간 이 레이오프가 실감이 됐던 게 엘라스틱이 한국 지사를 철수한 것 같아요. 아, 네. 통째로 다 철수한 건가요? 그거 좀 헷갈리긴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한국 지사 안에서 파트가 철수했거나 아, 네. 그런 것 어, 같아서 저 예전에 그 김치 아저씨 저기 뭐야 한국 지사 설립할 때 한국 와가 그 직접 왔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사하러 다니고 뭐 이러는 거 그 직접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음, 네. 좀 그런 게 몸으로 와닿는다 이런 생각이 어. 좀 드네요. 제 이게, 개인적으로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아이고. 아, 제 네. 개인적으로는 전에 이런 일화가 일화라고 그래야 되나? 저기 전에 그 뭐야 어디 어디 학교 이렇게 막 졸업한 학생이 저한테 로블록스에 관심 있다고 메일을 음, 링크드인 통해서 메시지 줘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 레퍼 줄 테니까 뭐 해봐라 뭐 연락을 했다가 그때 이제 연락이 끊겼었어요.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트위터를 갔었는데 아, 아, 그리고 또 한참 후에 저한테 한 4년, 네, 4년 정도 있었네요. 그 후에 저한테 메시지를 다시 보냈는데 지금 트위터에 자기가 있기는 한데 이게 되게 언세이브한 것 같아서 음, 혹시 로블록, 로블록스에 자리 또 없냐? 라고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언세이브를 하긴 한가 보다. 음, 좀 그, 그쵸. 네, 그 친구는 아마 이게 레이오프 일단, 위협보다는 예, 아시겠지만 지금 일단, 그쵸, 그쵸. 경영주가 언스테이블 하니까요. 네, 네. 그 언스테이블함을 못 견디고 경영주가 메일을 보냈던 것 언스테이블. 같긴 한데, 네,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음, 혹시 경영진도 뭐, 또 그만두신다고. 네? 그런, 네, 뭐 그 네, 폴 올려가지고 또, 네, 네. 네. 난리 나고 있죠. 미국 분위기도 궁금하긴 한데, 로블록스는 다니시는 분위기는 어때요? 거기도 뭔가 채용 아, 근, 중단간이나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이게 레이오프라는 게 사실 그 회사마다 양상이 무척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음, 형태도 다르고 그 실제로 하는 이유도 다르고요. 뭐 투자금이 말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 비용을 단순히 좀 절감해 보자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산업이 그 불경기 때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 아니에요. 음,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죄송스럽게도 혹시 레이오프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도 저희는 뭐 꾸준히 채용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음, 관심이 있으시면 음, 저한테 이렇게 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음.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크게 불경기를 실감하는 업종은 아니에요. 아, 네네. 음, 다행이네요. 주변에서는 얘기는 듣지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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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죠. 저 게스트를 모셨는데 음. 마음고생을 하면 저희가 말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말씀을 예. 하나 하신다니까. 편안하게 가시면 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는, 네. 네. 네, 좀,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이제 해고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막 그렇죠. 뉴스에도 나오고,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일시적에 해고했다 그러면은 엄청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렇다고 하면 해고를 당하신 분들은 또 그만큼 잘 취업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음,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 있으면서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오늘 다니던 회사에서 잘려도 바로 다음날 뭐 다른 잡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대기업이 됐건 큰 기업이 됐건 아니면 뭐 수많은 스타트업이 됐건 항상 이제 음, 테크 탤런트에 목말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이 사람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금방 음, 다른 직업 찾아가지고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엄청난 불경기일 경우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다들 힘들어 했거든요. 저는 직접적으로 음, 그때 영향을 받은 편은 아니긴 했는데 왜냐면은 저는 제가 미국에 왔을 때부터 잡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애초에 잡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정말 다들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음, 자기 원래 일하던 데에서 도저히 잡을 못 찾아가지고 저기 막 무슨 텍사스로도 넘어가고 막 저기 뭐 그냥 음,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 뭐 일자리 나는데 다 찾아다니고 막 그런 얘기 많이 아, 들었어요.
뭐 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경기가 오지 않는다면 여기는 뭐 언제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데 음. 이제 뭐 서브 프라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제 많은 회사가 레이오프를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인력 시장에 또 사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채용하기 좀 그렇죠. 훨씬 유리한 입장? 예전에는 네네. 음. 뭐 그렇죠. 10명 중에 골라야 되면 이제 100명 중에 고를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분위기나 그 그런 것 혹시 예. 어떤지 좀 궁금해요. 흔히 표현하는 대로 이제 뭐 바이어 셀러 시장 뭐 그 얘기잖아요. 이제 바이어 시장으로 음. 넘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 그런 메가 벤더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한테는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겠죠. 기존 기업들이 다 이제 채용을 잠그고. 근데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이런 경기 순환이 항상 그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음, 뭐냐면은 음.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그 이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때 2008년? 7년, 8년 그때가 아마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생겼던 회사들이 뭐가 있나요? 에어비앤비나 에어비앤비. 네. 예, 뭐 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슬랙, 음. 왓츠앱, 우버, 뭐 핀터레스트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시기에 생긴 회사들이거든요. 음. 뭐냐면은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실행력이 있는 경영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력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이제. 음, 그리고 또 이때 일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뭐 다 그렇다고 뭐 풀타임으로 항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더 가벼운 기분으로 내가 당장 풀타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스타트업에 가서 좀 쟤네 일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나가는지 미래를 좀 봐볼까? 약간 이런 기분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음. 물론 그것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최소한의 급여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 그런 좀 유명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시드 투자를 받아서 그런 그 먹고 살 수는 있는 최소한의 살러리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방금 지금 뭐야 한 2021년, 2020년 그 시기에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룸이 없었어요. 막 아무리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서 하려고 해도 물론 돈도 없지만 음. 돈을 주고서 뭘 하려고 해도 그런 어떤 로켓에 올라타고 있는 탤런트들이 이미 많고 아니면 큰 기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음. 이러니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반전이 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그럼 오히려 스타트업들에게는 지금이 인력을 구하기는 더 좋은 시기일 수 있겠네요. 그쵸. 살아남을 수 있다면 돈 이라는 있는 가혹한 조건이 있지만 스타트업이라면, 네, 그쵸. 돈 있다면, 네, 그런 가혹한 조건이 붙긴 그렇겠네요. 하지만요. 어떤 네. 면에서는 딱 요 겨울이 오기 전에 좀 큰 투자를 받은 회사들은 좀 되게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 네, 말 그리고 올해 네, 초에 딱 끄는 회사들. 이 네, 딱 회사들이 크게 정말 했던 회사들은 되게 네. 그러네요. 아니, 저도 지금 이거를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VC의 그 펀딩 금액들이 보면은 지금 올해 1분기부터 급감하고 있어요. 작년 3분기, 음. 4분기에 피크를 쳤고, 그리고 지금 막 뭐 거의 30%씩 빡빡빡 줄어들고 있는데, 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20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아직 투자가 많아요. 아, 엄청, 음. 엄청나게 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늘어서 그렇군요. 그쵸. 아, 2021년이 완전 미친 해였고, 2020년 때도 엄청 음. 났고, 그리고 2018년 그쯤에도 화랑 상태였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도 못 왔어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 펀딩 음, 쪽에는. 뭐 음. 다들 겨울이라고 얘기하고, 겨울을 준비해라 막 뭐 말은 많지만, 음.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받고서 지금 준비가 된 회사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죠. 저는 음. 그렇게 봐요. 그럼, 예, 듣다 보니까, 근데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어떻거나 보면 뭐 예측한 사람도 있다지만, 갑자기 왔잖아요. 갑자기 네. 아주 더운 음. 여름이었는데, 다음날 나오니까 갑자기 아니, 추운지는 잘 파란색 모르겠는데, 대부분. 뉴스에서 네. 다 춥다고, 요즘 춥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근데 또 한국도 뭐, 조금만 비슷한 분위기는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워서 이제 망한 회사들이 이제 잘 안 된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 레이오프가 막 발생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레이오프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음. 약간 이게 실제로 이제 그쪽 캘리포니아에 계시니까 실제로 막 그 로블록스는 아니더라도 주변이나 이런 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이게 약간 아직 그런 분위기 아닌데 요 불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미리 좀 선제적으로 다들 좀 축소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는 요런 분위기인지 좀 궁금한데 약간 듣다 보니까 좀 음, 부자 쪽에 더 가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 아직은. 저는 아직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제 아직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큰 음, 네. 불황까지가 온 건 아니고. 네네. 이게 결국에는 자본 조달 비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율 발표하는 거 네. 그거만 보고 계시면은 사실 네 그거랑 연동된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음, 자, 얼마 전에 또 음, 이렇게 크게 인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팬데믹 때문에 계속 낮은 금리 유지하다가 이제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몇 월이더라? 올해 3월 여름에도 있었고 뭐 가을에도 있었고 최근 12월에도 한 번 있었죠. 음, 그 단계 발표가 날 때마다 이제 기업들이 이게 자본 조달 비용이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니까 이제 김을 빼자. 음, 좀 그런 음,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미리 김을 빼놔야지. 안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뭐 어닝 쇼크 오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막 그렇죠. 주가 막 대폭락 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미리 좀 김을 빼자.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저한테는. 그러면 뭐 제가 뭐 비교한 뭐 데이터를 찾아보거나 보진 못했는데 아까 네. VC도 줄었지만 2020년대랑 비슷하다 한 것처럼 네네. 기업 규모도 그 사이에 호황 때 신규 사업하려고 늘렸던 게 조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CEO가 그런 뉴스레터 한 것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 되게 사업을 네네. 음, 키우려고 했는데 이거 실수였다. 이런 것도 봐서 어떻게 보면 확 줄었다기보다 그 사이에 늘렸던 게 좀 다시 원위치 되는 네.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음, 약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그냥 농담으로 좀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는데 아, 네.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제 구글이나 뭐 이런 메가 벤더들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인력을 늘리는 이유가 그런 스타트업에 좋은 인재들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음, 그래서 음,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걸 막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뭐 음, 별로 대단한 일 시키지 않지만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다. 음. 네. 사실 그런 그냥 농담도 있다. 농담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큰 회사 들어가는 건 네네네. 그럴 때 들어가야 제일 쉽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렇게 우르르 그쵸. 들어갈 때 같이 그쵸. 이렇게 들어가야. 로 들어가서 이제 좀 이렇게 널널하게 좀 있으면서 음, 그러면 아주 좋죠. 근데 이게 제가 음, 듣다가 이거 사소한 궁금증인데 한국에서는 빅테크라고 많이 말하는데 네. 수겸님은 계속 메가벤더라고 용어를 쓰네요. 약간 빅테크가 아, 약간 콩글리시 같은 느낌인가요? 저는 항상 이런 게 좀 아니.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냥 뭐 그래요? 테크 컴퍼니, 뭐 테크 인더스트리, 아, 빅테크, 뭐 아. 제가 그냥 선호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음, 네. 메가벤더라는 용어는 좀 많이 들어보진 않아서, 네. 네. 음. 이럴 때 그러면 IT 캘리포니아 윈터라는 느낌 말도 많이 배우려고 써요? 그랬지. IT 윈터 인 윈, 테크라는 표현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윈터 인텍. 그렇게 IT라는 단어 보면은, 자체를 IT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IT라고 그러면은 뭔가 그 IT 소프트를 보통 연상을 하거든요. IT 소프트가 뭐죠? 프로그래머가 음, 아니고 이제 뭐 IT 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IT 아, 서포트 아. 그쪽을 보통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음, 음, 윈터 인 테크. 네네네. 음. 그럼 미국에서 구조조정 레이오프 같은 것들 뭐 겪어보시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들어본 어떤 간접 경험담으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요? 그거 우리나라는 뭐 보통 이제 뭐 다음 달에 너 나가야 돼, 혹은 뭐 3개월 뒤에 나가야 돼, 뭐 퇴사 조건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미국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또 막 가끔 갑자기 너 예. 지금 해고야? 너 컴퓨터 손 못 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희화화시키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 아침에 딱 음, 출근했는데 앞에 이렇게 시큐리티 서 있고 그러면은 이제 네, 네. 여기 사인해. 그리고 사인 딱 하고 나면은 그냥 물건들 이렇게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나가.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니, 저는 항상, 어? 저는, 저는 항상 궁금했는데, 회사하면 꼭 이 박스에 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회사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박스는 회사에 몇백 개가 비치되어 있나, 평소에? 항상 대보를 위해서? 저 박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박스지? 약간 그 색깔. 이게 박스가 보통 그 회사에 항상 있고요. 아, 아니 그냥 짐 옮길 때도 씁니다. 그 아, 사람들 내쫓을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음, 저도 예전에 저기 뭐 친구하고 농담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아니 농담 뭐 샌프란 그 다운타운에서 친구랑 점심을 먹다가 어떤 사람이 그 박스에 물건을 들고서 이렇게 좀 가고 있길래 이제 농담으로 이제 시시석거리면서 저 사람 잘렸나 보다 이러면서 음, 농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야 또 진짜 잘려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 조심하라고 음, 어.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어, 그런 식으로 뭐 당일날 해고 통보를 하고 내보내고 이런 거는 일어날 수는 있어요. 네.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이제 고용주의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 사람이 사고를 음, 쳤거나 아, 어쨌든 뭐 절대로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흔한 상황은 음,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레이오프를 하더라도 보통은 그 기간을 좀 주죠. 뭐 짧으면은 2주 음, 아니면 뭐 길게는 뭐 3달까지도 막 주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그랬는데 음, 이렇게 우리가 너한테 기간을 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뭐 충분히 좀 이렇게 원와인딩 하면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음, 있고 그렇게 하면 음, 세버런스 패키지 정말 이렇게 공원이 좀 큰 직원이라면은 세버런스 패키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음, 뭐 해고하면서 얼마 뭐 찔러주거나 뭐 보너스로 줘서 이렇게 내보내고 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음. 음. 이번에 그 얼핏 듣기로는 듣기로는 예, 퇴사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 그런 걸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고? 프로그램이라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네. HR 쪽에서 뭐 너 퇴사할 건데 이런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어 연락해 줄 수 있어라든지 아,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를 위한 뭐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걸 보내준다거나 음, 매니저가 흔하진 않은가 봐요.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매니저가 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회사에 연락을 취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는 본 적 있고요. 그거 음,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저기 뭐야? 뭐야? 죄송합니다. 한국말, 이게 여, 한국말을 여, 이렇게 길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더듬네요. 영어로 해주세요. 음. 그래도 되나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그, 퇴사자 패키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뭐야. 넘어가죠. 네, 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연결이 안 되네. 그럼 아무튼 저도 약간 그런 뭔가 일자리 소개 같은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인 것 음, 같다. 네, 그 아주 정도로. 흔한 펄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공하는 회사가 네네. 있다고는 하는데. 아싸님? 그리고, 트위터에서 네. 봤을 때 페이스북도 이번에 내보낼 때 그 10,000명이, 13,000명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날 얘기하고 내일 나가 이렇게 된 것처럼 트위터에서 제가 좀 봤는데 그런 음, 게 또 아주 그러니까 주커버그 인성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인성이 이상한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미국이라고 아주 흔하진 않나 보네요. 예, 아주 흔하진 않고요. 아,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내보내면은 아무래도 남아있는 사람들 모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음, 이게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럴 수 예, 있으니까. 역시 또 그냥 전에 듣는 거랑은 다르군요. 저는 약간, 예전에, 음, 네, 네, 제 1년쯤 선입견에서는, 전에,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말씀하세요. 1년쯤 전에 그 베러닷컴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뭐야, 타운홀 미팅에서 지금이 타운홀 미팅 듣고 있는 사람 중에 10%는 이거 끝나자마자 잘릴 음, 거다. 아, 예, CEO가 그렇게 오, 해가지고 진짜 뭐 각종 욕을 얻어먹고 막 뭐 저기 여기 뭐 레딧이나 막 이런 데서도 거기 잘린 사람들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 막 뭐 그 레퍼럴 주겠다고 뭐 이렇게 포스트 올리는 사람도 음, 있었고 뭐 하여간에 그렇게 한번 일어나면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회사 내외적으로. 음, 그런 거는,
네. 선입견 말씀하셨는데. 선입견으로과는 좀 다르긴 하네요. 저는 음, 그렇게 내보내는 게 더 미국은 일반적이라는 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슬랙에서도, 그러니까 퇴사자 말고 그냥 해고의 경우는 인사를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 오늘 나가요라고 쓸 틈 없이 그냥 우리 팀에 있던 음, 계정이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디액티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인사를 못 하고 그냥 딴 사람도 그런 일이 너무 흔해서 그냥 없어지면 아, 저 사람 해고됐구나라고 그냥 인지하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듣기에는 그럼 세상 일을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이게 뭐 기계도 아니고 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저도 경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쪽이 아,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음, 예, 보통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네네. 그러면 해고를 당했을 때 내가 부당 해고라고 여겨서 이제 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떤 케이스에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너무 해고가 자유로워 보이니까. 요즘에 많이 들려왔던 얘기는 이제 뭐 섹스 하라스먼트 관련된 거라든가 음, 좀 그런 것들이 있죠. 아니 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섹스 하라스먼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제 이게 음, 껄끄러우니까 잘라버리는 경우. 아, 그런 그러니까 경우인데 업무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 업무 그 뭐, 외쪽에 네네, 그러니까 여기 그것도 주마다 법이 다른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음, 경우는 그런 사유들이 쫙 있어요. 이제 어, 뭐 성별 인종 뭐 음, 저기 뭐야 뭐 장애나 뭐 하여간 이런 것들 가지고서 차별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잘랐다라든지 아니면 뭐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음,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안갚음으로 리탈레이션으로 잘랐다라든지 그런 사유들이 쫙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해고 당한 사람이 이제 수를 하면은 그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임플로이한테 있어요. 회사에, 네, 우리가 이 아, 사람을 뭐 네, 저성과자이기 때문에 내보냈다. 네, 거나 음, 아니면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져서 내보냈다. 거나 그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거는 도시 전설인데 그래가지고 회사가 그 직원들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보관을 한다라는 음,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음, 그거를 그냥 보관만 해놔요. 보관만 해놨다가 이제 이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뭐 딱히 음, 이유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접속 음, 기록을 본다는 거죠. 이거 시간에 어디 음, 이상한 데 안 들어갔나, 뭐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지 않았나, 뭐 이런다는 거죠. 음, 어디까지나 어벌 레전드입니다. 음, 도시전설입니다, 이건. 네, 네, 네. 저는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아, 않았습니다. 음. 저는 네, 네. 근데 저도 듣기만, 뭐, 간접적으로 살짝 또 경험해 본 것도 있긴 하지만, 듣기만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해고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냥 미국은 자유롭다고만 알고 있는데, 그냥 또 듣기에는 실제로 거기는 고소가 너무 잘해서, 그냥 그렇죠. 음, 해고하면, 그냥 무조건 고소 들어온다. 그래서 회사도 왜,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사람을 저상가인지 이 데이터를 이제 해고하기 전에 준비해 놓고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그냥 뭐 우리 영화 보는 것처럼 기분 나쁘다고 나가 뭐 이런 거 하면 다 걔네도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니, 그게 좀 어느 정도는 말이 되나 보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사람 사는 동네다 보니까 이게 뭐 고소가 음,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어느 한쪽이 억울한 거죠. 그쵸. 그냥 뭐 특히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 당장 아니 뭐 물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해고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음, 사람들이 굳이 자기 시간하고 돈을 써가면서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뭔가 억울한 게 있든지 아니면 음, 정말 이 회사 내가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 회사를 망하게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다든지 음, 이러지 않고서는 못하죠. 음. 근데 그러면 음, 우리나라는 해고랑 정리해고를 딱히 다르게 보진 않아서 법적으로 저 법은 잘 모르지만 한데 예를 들어 이렇게 대규모 정리해고 같은 경우는 개인의 뭐 잘못이나 저성과로 인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영진의 판단, 어떻게 보면 그렇죠. 회사 탓이 더 음, 크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이런 그렇죠.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게 고소로 왜냐면 또 만 명이 다 같이 고소하면 좀 편하잖아요. 대표 한 명만 하면 고생하면 나는 그냥 무덤만 가면 되니까. 요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고소로 이어질 것 같은데, 또 뭐 아,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자기 뭐 자산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시간적인 거든 금전적인 거든. 그리고 그런 어떤 평판이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무시할 만한 거는 못 돼요. 음,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음, 물론 이 동네에서 몇 년이라도 엔지니어로서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게 큰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음, 회사 가서 고소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음, 그런 거 백그라운드 체크해서 얘기가 안 나오느냐 하면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정말 뭔가 억울해서 난 어필을 꼭 해야겠다. 이러지 않으면은 그걸 액션에 옮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음. 음, 당장 그냥 빨리 털어버리고 아유 또 새로 일해야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랑도 것처럼 일자리 찾는 게 그렇게 비슷하네요. 어렵지도 않고. 네. 그렇네. 음. 우리나라도 부당해고 당해도 너무 짜증나지만 그것도 노동청 왔다 갔다 생각하면 그냥 취업을 하고 말지. 약간 이렇게. 그쵸. 아 물론 그건 있어요. 네. 케이스가 너무나 확실하다. 음. 케이스가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제 그 변호사들이 꼬시죠. 아, 아, 우리가 이걸로 2밀리언을 만들어 줄게 막 뭐 이러면서 꼬시죠 이제. 네. 그렇다고 근데 합니다. 그 저도 들은 얘기라서. 실리콘밸리 미드 봤는데 예전에 그거 보면은 그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해고 못 시키고 약간 되게 하찮은 일 시키면서 거의 일을 안 시키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눈치 주고 먼저 나가기를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완전히 자유롭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나 봐요, 해고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그 그런 회사 테라노스 아닌가요? 아, 테라노스에 제, 그 그런 장면이 나오던데.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테라노스였나요? 아, 그러니까 아, 맞아, 테라노스인가요? 맞아. 엄청 예, 중요한 사람. 그 드랍아웃이라는 음, 드라마에 그 장면이 나오고 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 넘어가서 네. 그 자존심 상하지만 거기 있어야 와이프가 아프거든요. 그 아,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아, 있으니까 아, 아, 앉아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음악 들으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다 퇴근하는 그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되게 핵심 엔지니어인데 약간 그 얘기로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 얘기. 그럼 음, 회사에서는 못 자를 이유가 있는 거네요. 아닌가요? 이유가 그, 있다. 그,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라서. 네. 아니 그 미디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기였죠. 그 경쟁사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되게 무능한 음, 인물인데 음, 돈 많이 줘서 데리고 있는 음, 예, 뭐 그런 게 있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음,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킵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쵸.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더러운데, 그러니까, 제 말은 고용주도 그 상황이 더럽고, 일하는 사람도 상황이 더러운데, 서로 그냥 이유가 있어서 버티고 있고, 회사는 못 내보내고 음, 막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거는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자를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음, 테라노스 드라마 제가 좀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그 사람이 화학팀 팀장인데 자르니까 네. 그 밑에 주요 엔지니어들이 그 팀장 없으면 우리 일 못해 다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음, 자른 애 다시 음, 불러왔는데 책상에 앉혀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음, 제가 정확한지 음.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라면 벌어질 수 있죠. 미국에서도. 음, 그리고 여기 뭐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이 정말 살인적이라서 음, 그렇군요. 네네. 음. 음. 투자 쪽은 좀 어때요? 투자 분위기도 많이 좀 침체라고 느껴지나요? 뭐 엄청 줄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네, 지금 투자 수준이 정확히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음, 그러니까 올해 3분기 VC 펀딩이요. 근데 음, 그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21년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한 20%에서 30% 수준으로 쫄아들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018년하고 비교하면 한참 큰 액수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게 김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아직도 좀 사실 견실한 회사들은 투자를 계속 받고 있고. 네. 음.
그리고 아까, 이거 얘기하려다 까먹었구나. 뭐야,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은, 그렇게 이제 그 원격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퇴사한 사람들이 회사 비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랩탑이든 뭐 네. 모니터 뭐 이런 것들. 음, 그러면은 그거를 포장해서 원래 회사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스타트업 서비스가 있어요. 아하. 와, 그거는 UPS랑 무슨 다른 장점이 있죠? UPS나 약간 이런 걸로 보내면은 이제 그 없어지. 랩탑이 가다가 손상을 입거나 아, 네,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얘네는 그러니까 그 부가적인 서비스로 뭐 랩탑 같은 경우에 포맷을 해주거나 음, 아니면은 아예 그냥 저기 파쇄해주는 서비스도 있대요. 음, 그러니까 오, 그 디스크에서 데이터나 뭐 이런 거 못 뽑아내게 그냥 저 랩탑 음, 반납 받자마자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그냥 아, 예, 그렇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한다고 그러고 어쨌든 저는 이게 스타트업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미국이구나 이런 게 다 있네. 그럼 자기네 회사에서 원격자가 해고자가 생기면은 그런 식으로 또 개밥 네, 먹기를 하는 걸까요? 거기 네, 그러겠죠. 어쨌든 거기 직원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수거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음, 쉽지 않은 비즈니스일 것 같은데? 돈이 괜찮나? 네. 그게 언, 언제부턴가 보이기 그쵸. 저기 뭐야,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원격자 쪽에 사람들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음, 이거 되게 웃겼던 거는 배달은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아, 시작하면은, 그 장비를 갖다 주는 건 아, 안 하는데, 네. 수거만 아, 한다고. 왜 수고만. 갖다 주는 건 안 해? 회사가 있어 그런가? 아, 그러네요. 왜 갖다 주면 안 하지? 모르겠어요. 뭐, 딱히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조금, 음, 조금 딴 얘기지만 미국 그렇게 스타트업 많으니까 이번에 리인벤트 가서 호텔에서 체크인 하려고 거의 앞에 한 30분 줄을 서 있으면서 네네. 이렇게 스타트업이 많은 회사인데 왜 모바일 체크인을 도대체 못하고 있는 걸까? 이 나라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바일 체크인이 더 약간 일반적이 된지 좀 많이 됐는데 내가 왜 음, 여기서 이 30분 동안 이걸 기다리고 여기서 키를 받으려고 음,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한국 같으면은 뭐라도 그거를 바꾸질 못해가지고, 아니, 뭐라도 이렇게 IT 들어가서 빨리빨리 진행되게 만드는 음, 걸 못 만들어서 이렇게 안달을 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애플페이는 다들 쓰거든요? 네. 다들 그냥 어디 음, 뭐, 그로서리를 가도 그냥 다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게 이제 다 일상이 됐는데, 뭐, 샘플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어쨌든, 음, 그런데, 그런 모바일 체크인이나 이런 거는 그 호텔에서 전용 앱을 사용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안 음, 되고 왜 그러지? 그 나라가 그거 좀 커서 궁금하긴 해요. 그런지 그런 게 공존해 있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 느낌에서는 바뀌면 싹 바뀌는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는 어디는 애플페이인데 아직은 어디는 그냥 현금 쓰고 약간 이런 음. 게 같이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나마 이 동네가 변화가 빠른 편이죠. 캘리포니아는 그렇죠. 네, 특히나 샌프란 이쪽은 그나마 변화가 제일 빠른 곳에 살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싶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음.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은 아니고 약간 마운틴뷰 쪽에 계신 거죠? 마운틴뷰로 내려오는 쪽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되나?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마운틴뷰는 그 산호세 쪽 3분의 1 아, 지점이고요. 그쵸. 예. 예, 음. 제가 있는 데는 이제 산마테오라고 샌프란시스코 아, 쪽 3분의 1 산마테아. 지점입니다. 아, 음. 3분의 1. 예, 아, 그쪽이군요. 네, 그 정도 지점입니다. 저 예전에 비행기 경유한다고 한번 그 공항에 19시간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는 형님이 연락을 주셔서 그 형네 집으로 갔거든요. 공항에서 나갈 수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나갔는데 그때 수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집 근처였다고 들었어요. 음, 산마테오. 네, 산마테오. 산마테오. 음,
회사가 산마테오에 있고 저는 그 옆에 벨몬트라는 음,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오늘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내가 IT 겨울 얘기하면서 이거는 빼놓을 순 없지, 뭐 이런. 어,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지만 지금 뭐 레이오프라든가 이런 거는 큰 기업에서는 약간 엄살이다. 이제 음, 겨울이 오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키웠던 몸집을 좀 줄이고 음, 대신에 이제 오히려 자본 조달이 좀 더 중요한 스타트업들은 투자가 말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방금 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희 회사처럼 불경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분위기가 다 겨울이라서 와, 막 우린 망했다. 뭐 사실 이런 분위기는 음,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뭐야 실리콘밸리의 경기 순환은 항상 있어 왔던 거고 그렇게 불경기가 오면은 항상 또 이렇게 스타트업의 새로운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또 큰 그 음, 기업들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혹시라도 뭐 이쪽 회사에서 어떤 뭐 기회를 찾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 이게 꼭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 불경기라는 게 꼭 음, 모두가 망하는 뭐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뭐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음, 네. 뭐, 아직 겨울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품이 있거나 이런 회사들은 이럴 때 제일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요즘 샌프란에서 좀 주목받는 스타트업 같은 건 혹시 있나요? 올해? 약간 이런. 주목받 너무 많지 않나요? 아니 근데 그래요? 요즘 좀 지금 새로 뜬다 주목받는 그러면. 거라. 저는 한 4, 5년 전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 네네. 몰랐다가 그때 딱 갔을 때는 요즘은 이 동네는 로빈후드가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아 로미는 한국에서는 음, 로빈후드가 몰랐고 요즘 여기서는 로빈후드 아, 후드 입고 다니면 다, 오,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아, 그, 현지에서만 아는 그런 소식들이 조금 있으니까. 네네. 아 근데 네, 로빈훗 같은 경우는 한 2016년, 7년? 아니, 그쵸. 그때부터도 이미 되게 인기가 좋았고요. 음, 인기 좋은 회사였고, 근데 누군가요? 저기 사태 있었잖아요. 그, 게임스탑. 네, 그냥 지금은 갔죠. 그래서 음, 맛이 네, 갔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스탑,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브랜드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사실, 로빈훗 자체가 성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레베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성적표가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그렇게 꼬라박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참, 그쵸. 네, 그런 서비스 입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에 음, 반면교사죠, 요즘은. 그렇기도 로빈훗 하고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가 돈을 어디서 빨아먹고 있는지 다 들켜서 이제 그게 내 돈 빨아먹는 거였구나 이걸 다 알아서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이미지랑 같이. 근데 그거는 사실 로빈훗 이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긴 그러니까, 예, 뭐야, 음, 스탁 트레이더가 아니라 뭐냐. 퀀트? 퀀트. 그 트레이딩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보통 보면은 그런 고가의 전용 회선, NYSE 시스템이나 이런 데 연결되는 고가의 회선이나 이런 음, 것들을 빌려서 그거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에 거기 스프레딩 차익을 먹는다라는 얘기는 사실 음. 계속 있어 왔던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이렇게 되게 좀 티나게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 간 회사, 창업자는 감옥 가고 막 공중분해되는 회사도 있고. 근데 음, 로빈후드도 비슷한 걸 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그 게임스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막 뒤를 캐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뉴스가 된 거고. 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로빈후드는 아니고, 그러면 어떤 회사? 요즘 뜨는 회사? 아니 뭐 제가 알고 있던 회사들은 이미 다 떠버려서 뭐 뉴렐릭이라든지 아, 뭐 아, 데이터독이라든지 뭐 트윌리오라든지 그 또 뭐야 클라우드 플레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음, 팬데믹 붐을 타고 쫙 올라갔다가 지금 개박살이 나고 있죠. 아, 이거는 뭐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라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트윌리오 혹시 아세요? 문자 보내는 거. 트윈리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회사가 사실 그 텔레메트리 맞나요? 하여간에 그쪽 API가 되게 트윌리오 이전에는 되게 후진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SMS 보내고 이런 네네, 말씀하신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자동응답 뭐 네. 그런 거 만들고. 근데 걔네가 나오면서 그런 거 스크립팅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API를 굉장히 매끄럽게 제공했거든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걔네 거 써보고, 아, 얘네가 시장을 다 먹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막 엄청나게 커졌죠. 엄청나게 커지고 되게 IPO 성공적으로 하고 엄청 막 주가도 막 하늘로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얘네가 계속 그 악화일로를 걷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도 뭐 얘네 갑자기 왜 그러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GPT 챗, 챗GPT요? 챗GPT 걔네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 보이스 API를 활용한 봇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뭐 끝을 모르고 바닥으로 가고 있다고 뭐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던 회사여서 그 이전까지 좀 야, 이게 그렇구나. 이게 한순간에 가는 게 야, 이런 회사도 한순간에 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사람들의 기대처럼 될 것 같으세요? 네? 사람들의 기대처럼 될 것 같으세요? 지금 트윌러 같은 경우에 네. 피할 수 없죠. AI로 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엔 다 대체가 될 것이고, 이거는 뭐 음, 예정된 미래죠. 다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류 최후의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AI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끝까지 남겠죠. 음. 챗GPT 얘기도 수경님이랑 더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저는 사실 그쪽을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질 않아서 할 얘기가 많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어떤 제너럴 퍼포스 AI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 AI라는 관점이 아니라 Artificial Life라는 관점에서. 뭐냐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AI가 독자성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경쟁을 할 때 음, 이게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갈까? 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AI가요? 사람이요? 생존 전략을 AI가요. 아니 뭐 AI가요? 사람은 이미 뭐 음, 생존 전략이 있잖아요, 다. 아, 네네. 약간 스카이넷 같은 음. 생존 전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뭐냐면은 뭐 영화지만 그거 아닐까요? 걔가 살기 위해서 다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거 아닐까요? AI 입장에서 이제 제너럴 AI를 갖추게 된다고 하면은 얘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스위치를 못 끄게 하겠죠. 그렇죠. 전원을 못 내리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음, 거를 상상해보고 어떻게 얘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할까, 좀 그런 게 재밌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음, 재밌네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멀리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생생한 이야기들, 저희가 지면으로만 보면 알 수 없는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끝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 오래간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뭐 육아와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가서 인사드릴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포리포비츠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간만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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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